이거는 카카오뱅크에서만 있는 어떠한 문화긴 한데 실제로 서로의 이해에 싱크를 맞추려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고객 입장에서 메시지나 실행안들이 많이 풀려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게 다 레디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JPG나 PNG뿐만 아니라 GIF랑 웹P도 지원이 되면서 저장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코드스테이트 커뮤니티 팀 문숙희입니다. 프로젝트 다과에는 프로젝트 다같이 과정 회고하기의 줄임말입니다. 아마 여기 PM도 계시고 그로스 마케터도 계시고 개발자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직무를 가진 분들 그리고 다양한 연차의 분들이 섞여 계신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모였을 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다들 IT 업계에서 또는 그냥 일반 회사에서 프로젝트나 프로덕트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내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함께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같이 회고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다들 좀 의미 있는 하나씩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콘텐츠입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되게 이 서비스를 잘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가볍게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방식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가드닝 적금이라고 새 적금을 개설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카 씨앗을 심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세입이 잘하면 얼마, 가드닝 하는 날 얼마, 싹을 틔우면 얼마 이런 식으로 저만의 규칙을 정해서 정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기록을 하면서 동시에 저축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규칙을 정해두었고요. 엄청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조금 더 기록과 공유라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기록통장에서 최저금 만들 때 들어가서 보면은 기록통장의 첫 번째 서비스 최저금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 서비스 준비 중이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통장과 최저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이 질문은 좀 더 상위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질문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쉽게 가려면 최저금이라는 상품을 개발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러면 헨이 아마 야근을 절반밖에 안 하셨을 건데 사실 내 아이돌이 어떠한 특정 행동을 했을 때 특정한 금액을 입금한다는 어떤 이 행동을 좀 더 상위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정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특정한 금액을 입금한다는 좀 더 일반적인 행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려견이 있으면 나의 오늘 반려견이 하이파이브를 해주면 뭐 500원 이런 식으로 나 반려견과의 추억 적금을 할 수도 있고 육아를 하고 계시면 뭐 아이를 키우면서 뭐 아이가 오늘 밥을 잘 먹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납입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저금으로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이라는 좀 더 상위 관점의 상품으로 포지셔닝을 해야 더 많은 케이스를 흡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예시 화면을 가져온 게 있는데 사실 이러한 행태는 이제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던 행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한 10년 전 그래서 가져온 건데 행복 저금통이라는 어떠한 예시 사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봐서 오늘의 행복했었던 일을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기록을 하고 오늘 행복했던 만큼의 금액을 넣어서 저축을 하고 1년 뒤에 열어봐서 올해 나에게 어떤 행복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축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행태거든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기록을 하고 싶고 그거를 나중에 돌이켜보고 싶고 그게 더 의미 있으면 하고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 있으면 하는 행동에 돈을 붙여서 그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금을 하면 돈도 모이고 기록도 하고
하고 있어요. 이런 행태를 누구나 인간이라면 바라는 거고 특히 오래전부터 심지어 모바일 앱이 나오기 전부터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근원적인 니즈를 해결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최저금이라고 너무 특정한 타겟의 상품을 만들기보다 기록 통장이라는 어떤 상품을 만들고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기획 방향이 바뀌면서 hen이 야근에 2배 하시게 된 상황이 놓여진 거고 이러한 상위 기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상품을 확대해갈 예정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나올 어떤 상품은 그 기록의 행태가 꼭 지금의 최저금의 행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지금 저희의 최저금은 일기를 쓰는 형식이지만 그 기록이 꼭 일기일 뿐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습관적금이라고 하면 단순히 OX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기록이 될 수 있고 뭐 유가적금이라면 텍스트보다는 사진으로 인한 기록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록 통장의 상품을 확대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상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공유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이걸 쓰면서 좀 제일 재밌게 생각했던 기능이 그 포토카드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공유해주거나 이런 식의 뭔가 액션이 가능한데 그걸 하면서 되게 포토카드 교환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나면서 이거 되게 덕심을 자극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쓰는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고 신나고 하는데 만드는 입장에서는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개발자로서 또 심정이 달랐을 것 같은데 처음 딱 이 기획을 받았을 때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 무엇이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형태의 통장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구현하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도전적이었던 것 같은데 전 첫 번째로 힘들었던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움짤 같은 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JPG나 PNG뿐만 아니라 이제 GIF랑 웹P도 지원이 되면서 그 부분을 적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이미지 편집 기능이 있거든요. 그냥 확대 축소 기능이긴 하지만 그 위치를 잡는 거를 이제 저장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집된 걸 잘라서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원본을 올려서 좌표값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움짤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편집된 거를 잘라서 저장을 하려면 움짤들은 또 프레임 단위로 잘라서 그걸 재편집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일정에 비해서 많은 기간들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좌표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걸로 하게 됐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폰이 좀 되게 다양하잖아요. 폴드 단말에서 접어서 쓰는 경우와 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가로 세로 비율이 달라서 조금 요거를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으기 규칙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화면에서 이제 규칙을 입력할 때 첫 번째 이제 규칙명을 입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규칙이 나타나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UI 인터랙션을 만드는 부분에서 되게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 시험만 봤을 때는 이런 UI 인터랙션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었어서 저걸 구현하는 조금 애를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작업 기획하고 개발하는 시간이 엄청 짧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쓰셨었죠? 실제로 카카오뱅크에서 이렇게 하나의 상품을 내는데 걸리는 시간의 절반 정도만 소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엄청 밀도 높게 애를 쓴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젝트일수록 엄청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희가 조직 개편되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는 위치가 바뀌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가까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간단하게 논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모여서 할 수 있고 회의실을 따로 잡는다거나 이런 시간을 좀 줄이기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다고 느꼈던 건 사샤가 다른 좀 기획자들보다는 기술적인 도메인을 되게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대충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도 하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는지도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런 대화를 하는데 되게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사샤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사실 주니어 PMPO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런 고민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개발적 지식을 어느 정도나 갖고 있어야 되는가. 개발자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질문을 좀 많이 주시는데 이렇게 훌륭히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낸 경험자로서 좀 해주시고 싶으신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혜니 답변을 해주신 그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과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일정만 사실 충분하다면 커뮤니케이션이 한없이 늘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항상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정된 일정 내에서 한정된 리소스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기획 시간이나 구현 시간을 줄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줄일 수 있는 건 커뮤니케이션 시간과 일정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것 중에 특히 두 가지가 좀 좋았던 게 물리적인 거리를 아예 없앴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직군별로 나누어 앉아있던 거를 아예 자리를 합쳐서 이제 바로 옆자리로 옮기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러 가는 시간까지도 줄인 그런 점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카카오뱅크에서만 있는 어떠한 문화긴 한데 실제로 서로의 이해에 싱크를 맞추려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이전 직장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회사가 그렇지만 실제로 기획자가 자기가 기획한 것의 아웃풋을 QA 전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QA 들어가기 전에만 이 완성된 아웃풋을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카카오뱅크는 그 전에 세니티 테스트라고 해서 기획자가 구현한 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텍스트로 적혀 있는 기획도 텍스트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게 더 벌어지기 전에 잡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굉장히 많이 가져서 커뮤니케이션이 허공을 맴돌지 않고 정말 딱 핀포인트로 짚어서 문제 해결에만 집중될 수 있게 이러한 시간을 절약하는 걸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기획자도 개발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더 수월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개발자가 잘 할 수 있으려면 저는 기획자와 개발자의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질문을 하고 답을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제 기획을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과 답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저는 그 시작인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최악의 개발자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거죠. 기능 들고 가서 이거 왜 안 돼요? 오픈 퀘스천으로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최악인 질문이고 이 질문을 만약에 좀 더 개발자가 일하기 편하게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기획은 이거였는데 현재 동작은 이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아니라 API 오류 같은데 맞나요? 라고 저의 가설과 제가 나름대로 리서치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질문이 너무 오픈 퀘스천으로 퍼져서 5분 정도 대화를 해야 캔이 이게 무슨 문제일지를 파악하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캔이 바로 답변을 주실 수가 있는 또는 yes or no로만 간편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획자가 이런 식으로 퀘스천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설득인데 이거는 제가 주니어 때 저희 사수분께 배운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 어떻게 하라를 디렉션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왜 하고 싶은지를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방법을 설득해 하는 게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설득하면 방법은 따라온다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 이거는 뭐 디자이너와의 커뮤니티도 있는데 제가 어떠한 버튼이 좀 문제가 있어서 디자이너한테 버튼 크기를 키워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저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죠. 지금 화면에서 버튼이 너무 가독성이 떨어져서 안 보이기 때문에 버튼을 키워주세요 라는 그런 안 보인다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디자이너는 그 버튼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버튼의 컬러를 바꿔서 이거를 해결할 수도 있고 버튼의 위치를 바꿔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더 좋은 방식을 알려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목적과 의도를 설득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을 하면 아마 기획자분들도 설령 뭔가 저와 개발자나 디자이너의 그런 정보 갭이 있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궁금했던 게 마케터는 어느 시점부터 투입이 되어서 이 프로덕트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할까 같은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마지막에 짠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시작 단계부터 커뮤니케이션 빌드업을 쭉쭉쭉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프로젝트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전사적인 관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은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근데 최적금 같은 경우는 전사적으로 중요도나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였고 그래서 이게 4월 출시된다라는 게 확정되고 나서 저희 마케팅 팀은 작년 12월
투입이 되었고요. 저희도 그 서비스를 이해하고 고객들의 행동을 좀 분석하는 시간들을 한 달 정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분석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방향성을 컨센을 이루는 시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아이데이션을 하고 구체적인 실행안들의 스킴을 구성하고 하는 일들은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시작을 하고, 막상 한 달 반 정도 전부터는 실행안을 디테일을 높이는 작업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전체 기간이 아까 반년 정도라고 했으니까 거의 프로젝트 시작하고 1, 2개월 만에 합류하셔서 쭉 같이 진행을 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기획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케터와 협업하는 케이스가 좀 흔한가요? 아마 흔하지 않고 일반적인 워크플로우는 상품이 나온 후에야 이거 어떻게 마케팅 하는지를 고민을 하겠죠. 대부분의 기성품이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 IT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일찍 조인해 주시면 그게 상품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서비스가 완성된 상태에서 어떤 마케팅안을 실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발을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초기 기획 상태나 이미 저희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더 좋은 마케팅안을 기능 개발을 추구하는 건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고 노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미안함이 줄어드는 곳, 더 반짝이는 마케팅 아이디어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더 프로덕트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거죠. 네. 저스틴이 일찍 이 프로젝트에 인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혔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손을 드신 건지. 아무래도 기존의 카카오뱅크에 있었던 서비스의 결이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고객에서 출발한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고객 친화적인 UI나 UX로 기획이 된 서비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메시지나 실행안들이 많이 풀려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샤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게 다 레디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할 거면 빨리 들어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의견을 냈었고, 그렇게 과정이 있어서 뭐 사전 출시 알림 같은 스킴도 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이 먼저 시작되어서 카카오뱅크 최저점을 사전에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 활용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까, 고객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고민했던 안으로는 뭐 당연히 팬덤형 서비스니까 아이돌을 광고 모델로 써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럼 어떤 아이돌이 맞을까? 누가 등장해야 우리 최저금이랑 브랜드 관점에서 핏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덕질을 하고 있는 팬 커뮤니티의 1타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 최저금을 먼저 사용해보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영상으로 소개해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요. 즉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는데 인플루언서 분들이 미리 사용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내부 정책적으로도 보안 이슈로도 걸려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는 유관부서 찾아다니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사샤가 많이 도움을 주셔서 유튜브 분들과 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공유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회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일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였는지 좀 각자의 회고도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같이 다들 커리어를 막 디벨롭 해가는 단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커리어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였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이전 회사에서도 뭐 기능을 출시하고 새로운 앱을 출시한 경험 많았는데, 은행 상품을 출시해본 경험은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어느 회사에 다 소속되어 계실지 모르지만 그 회사, 그 도메인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은행이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게 아마 그런 거에 해당될 텐데, 그 사이클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상위 기획하는 단계부터 출시하는 데까지 참여했다는 게 커리어적으로 좀 새로운 경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스틴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 프로젝트에 손을 들어서 하긴 했지만 팬덤향 서비스가 제가 전문성 있는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두렵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공부하면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 마케팅이 조금 계속 반복되는 업무가 많았다라고 생각하는 저 자신한테 새로운 일들이 또 많이 있네라는 걸 알려준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에
다시 약간 리부트하게 되는 네, 맞습니다. 군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이직하고 나서 맡았던 첫 프로젝트였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의미가 되게 컸던 것 같고 제가 이런 대기업 큰 회사에 들어온 거는 처음이어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는 개발 프로세스도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뭐 QA 조직이 따로 있어서 이슈 관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체계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하면서 여기 와서 발표하고 있는 것도 저에게는 또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험 나눠주셔서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최적금 팀은 박수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